김정민 한의원 운영하고 있는 김정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분들한테 이제 척추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대째 이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수험 생활을 좀 오래 했었어요. 대학도 2번 갔었고, 원래 저는 이제 화과를 다니다가 이제 다시 한의대를 간 케이스라서 저만 해도 이제 목이랑 막 허리랑 어깨랑 엄청 안 좋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 어깨, 허리 치료에 대해서는 도리어 제가 아파 본 사람이라서 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류 주민의 어떤 건강 활성화랑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으면 또 보람찰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목과 허리만 사실 잡히면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라든지 기본적인 통증은 거의 80% 이상 잡히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척추 건강에 제일 중요한 목이랑 허리 약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뭉쳤을 때 뭐 팔다리 건강이라든지 이 부분은 가볍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뭐 쥐났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질문 시간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좀 맡은 강의여서 리허설을 해본 것도 아니고 수능 강의라든지 컨설팅 같은 거 좀 해봤었지만 이런 식의 한의학 내용을 또 일반인한테 좀 편하게 전달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핵심 정보들을 전해드려서 짧은 내용으로 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제가 최대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수험 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 자체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잖아요. 뭐 대부분 지금 일하시는 일에서 거의 팔을 많이 쓰시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실 건데, 그럼 가장 힘든 게 이제 목 뒤 두통이랑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어깨가 너무 무겁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를 이 첫 번째 목 건강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 몸통이 있으면 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목 구조는 과장해서 보면 약간 C형 구조를 하고 있어요. 네, 옆 사람 목을 보시면 물론 일자지만 목뼈는 사실 C형 구조처럼 이렇게 이 용수철처럼 이렇게 뭘 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구조 자체에서는 머리의 무게를 느끼지 못해요. 여기 보시면 5kg라고 오른쪽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머리에 이제 보통 무게는 5kg 정도 나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저는 5kg인데 여기 어여쁜 분들은 한 4kg 좀 나오겠죠. 5에서 4kg니까. 원래는 머리 무게 못 느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다들 열심히 일하고 뭐 컴퓨터 하고 뭐 스마트폰도 다 이렇게 숙이는 자세잖아요. 팔을 많이 쓰면서 목을 많이 쓰게 되면 목이 앞쪽으로 가요. 그럼 당연히 이게 목이 앞쪽으로 가니까 매달려 있는 형태가 되니까 하중이 20kg 이상 걸려요. 물통이 머리라고 치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꼴이잖아요. 힘을 꽉 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을 만져보시면 뒤쪽에 근육들이 있고요. 특히 승모근이라고 불리는 근육 유명하잖아요. 어깨 이쪽에. 우리 주인님은 지금 머리가 앞쪽으로 가 있으니까 버텨야겠다 생각하고 힘을 빡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컴퓨터나 일 많이 하시다 보면 어깨가 너무 무겁고 뭐 앉아 있는 것 같고 막 뒤통수가 아파하고 이러잖아요. 막 두들겨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여기가 아프니까 보통 많이 생각하시면 내가 뇌가 문제가 있나 그러더라고요. 막 개보린도 먹어보고 두통약도 먹어보는데 도무지 이게 안 멈추는 거죠.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이 머리가 앞쪽으로 가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원래 여기서는 이 심장이랑 폐가 여 밑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산소만 따져보면 산소만 해도 뇌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구조에서는 아주 잘 가겠죠. 그냥 이제 고속도로로 치면 8차선 고속도로가 이게 뻥뻥 뚫려 있는 게 산소가 와 갔다 갔다 한다는 건 말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앞쪽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애들이 힘을 빡 주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빡 주고 있다는 건 고속도로로 찾으면 정체된 차량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힘을 계속 쓰고 있는 거는 근육도 에너지가 필요할 거잖아요. 산소가 올라가려다가 근육들이 다 빨아먹어요, 혈액이랑.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뇌까지랑 눈 쪽이랑 혈액이 안 가요. 그러면 이제 눈도 침침하고 뇌는 이제 산소 좀 주세요 이러니까 막 비상사태를 외치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떨어져요. 가물가물하고. 잘 생각해보시면 컴퓨터만 많이 하거나 일 많이 하시면 막 뒷목부터 아파오고 어깨 무거우면서 두통 오고 또 앞이 막 흐릿했다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건강검진 받아보면 아무런 이상은 없으신데요, 뭐 스트레스성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성이에요. 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목이 앞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심지어 여기서 이제 제일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일단 이쪽에서만 보면 소화장애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목이 앞쪽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허리를 앞쪽으로 굽힌 자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이렇게 되면
목도 그냥 앞으로 가죠. 허리가 앞쪽 살짝 숙여보세요, 다들. 그럼 헤드가 앞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일을 할 때 요 자세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치원 때 이미 배웠어요. 의자를 엉덩이에 바짝 붙이고 척추를 세우고 바른 자세로 앉으라고 하죠. 사실 이거면 건강이 끝이긴 해요. 사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드가 앞으로 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거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와요. 왜냐면 허리가 말리면서 목이 앞으로 가게 되면 잘 보시면 여기 등이 앞쪽으로 살짝 말린단 말이에요. 여기가 위 부문부가 있는 자리예요. 위에 입구 자리. 거기가 앞쪽으로 딱 눌리면 카파시티가 눌려요. 이거 위가 눌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식도가 약간 압박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 위산 역류가 심해지고 목 쪽에서 막 계속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체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많이 하시면 갑자기 막 소화 안 되고 이런 경우 많죠. 그것도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구름 생기고 양쪽 어깨가 힘을 빡 준단 말이에요. 이제 헤드가 앞쪽으로 갈수록 더 그래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머리가 다 앞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머리가 상당히 앞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나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성실히 일을 하면 살아왔다. 가장 많으신 분들이 뭐 택시 기사님이라든지 은행원 좀 앉아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태 상당히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너무 집중해서 팔을 앞쪽으로 간 상태에서 일을 하시니까요. 뭐 헤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라든가. 단적인 예로 뭐 저는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님도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보면 헤드가 앞쪽으로 가 있어요. 옛날에 뭐 사법고시라든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산 사람은 머리 다 헤드가 앞으로 간다. 그 내가 두통이 오늘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만 열심히 해도 사실은 헤드가 앞으로 갑니다. 넷플릭스만 열심히 봐도 헤드가 앞으로 가긴 가요. 잘못된 자세로. 그러니까 TV 시청이 많아도 당연히 앞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야겠죠. 사람들이 터틀넥 1.5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궁금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이거 한 개면 끝납니다. 폼롤러로 목 뒤쪽에 요 C커브를 다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치료회 같은 경우는 뭐 정형외과나 마취통증학과에 가시면 근이완제를 많이 주세요, 보통. 그래서 목 뒤쪽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어깨 근육을 풀어주면서 너무 통증이 심하면 이제 뭐 리도카인 주사라든지 뭐 통증 주사라든지 이런 걸 놓으셔서 통증을 잡아주시고요. 한의원에서는 그런 약물적인 부분보다는 침으로 그냥 여기를 근육을 직접적으로 때려가지고 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사지샵 같은 데 가시면 여기를 이제 수기로 풀어주시는 거고, 피곤하면 병원들 가시면 그런 치료들을 받으시는 거고, 목욕탕이나 찜질방 마사지에서는 요 굳은 거를 온열 자극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목욕탕 가시면 이렇게 안 앉아 있어요. 집중해서 다 그냥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앉아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목 C커브가 살리는 방향으로 뒤로 릴렉스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셨죠? 이미 아마 큰 정보 한 개만 얻어가셔도 끝난 거예요. 목 C커브만 살려도 대부분의 목 쪽 통증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목 C커브의 기본은 이건 거고, 폼롤러로 목 뒤쪽을 이렇게 C커브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뭐 한번 뭐 느낌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한번 여러 개를 갖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환경인지 몰라서.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면 보통 목에 넥 받침대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좋아요, 사실은. 뭐 한의사가 이렇게 뭐 해부학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지만 요즘 대세는 해부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저는 복잡한 말 같은 것보다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목 C커브만 살리자, 요거가 저는 목에서는 딱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혈자리는 그래도 여기 표시는 해놨는데 너무 두통이어서 답이 없다 그러면 이 목 뒤쪽에 풍지혈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를 눌러주시면 마사지로 뭐 두통, 웬만한 피로는 풀어지는데 이게 너무 귀찮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폼롤러를 목에 뒤에 대시고 그냥 목을 도리도리 좌우로 돌리시면 됩니다. 네. 그걸 제일 추천드려요. 한 가지만 해라고 하면 그냥 폼롤러 목에 대고 돌리시면 되고, 만약에 누울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누울 수 있으면 저기 만약에 사람이 폼롤러를 누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목을 폼롤러를 끼고 C커버가 만들어지겠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말씀하시죠. 절대 이거 접어져도 되는 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 폼롤러가 9.5cm인데요.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네 번째 손가락 정도의 높이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네, 여기 이쁘신 미인분 그 네 번째 손가락 한번 재볼게요. 네, 네 번째 손가락을 재면은 7에서 8cm가 나오거든요. 8cm 쭉 나오죠. 8cm 정도의 이
커브가 목 뒤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저게 9.5cm이기 때문에 조금 높아요, 배고작이. 만약에 침대가 있으면 제가 눕혀드리겠는데, 근데 저건 치료용이기 때문에 커브를 좀 더 만들어 주려면 약간의 굴곡은 더 있어줘야 좋거든요. 그래서 저건 치료용으로 만약에 배구 그냥 좌우로 도리도리 한다는 관계가 없고, 목이 너무 앞쪽으로 갔을 때는 근데 괜찮아요. 근데 배고 자는 거는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옆에서 보신다 치면은, 요 검은색만 보실게요. 요즘 베개 모양 옆에서 보면 다 이렇게 슬리퍼 모양이에요. 그 왜냐, 목을 자고 있을 때 요 C커브를 살려야 되고, 이게 7에서 8cm 사이거든요. 한 8cm 정도라 보시면 돼요. 일반인 기준으로. 키가 160에서 180 사이는 이게 8cm쯤 나가요. 그럼 여기가 약간 뜬단 말이에요. 원래 수건 같은 걸 깔아줘야 되는데 베개가 아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요즘 인터넷 베개 검색해보시면 옆모습 다 이렇죠. 이게 이제 회복적 구조고, 사실 뭐 베개만 설명해도 뭐 1시간 넘게 설명할 수 있긴 한데,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목의 C커브를 살린다. 그 고침 단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높은 베개를 베면 빨리 죽는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왜 높은 베개를 베면 빨리 죽을까요? 그렇죠. 자고 있는데 또 목을 더 앞으로 만들겠죠. 이 검정색만 보실게요. 머리에 베면은 헤드가 앞쪽으로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 종일 앞쪽으로 가 있던 머리를 더 앞쪽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밤에 머리에 베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만약에 베개를 이렇게 베고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엄청 뻐근할 거예요. 근데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이게 베개는 목에 베는 거거든요. 목 사이즈의 8.5를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정말 쾌적한 삶이 시작되죠. 저만 해도 수험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수능도 여러 번 쳤던 사람이라서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두통을 거의 달고 살았어요. 목, 어깨 너무 아프고, 가만히만 있어도 막 찌끈거려오는 이 편두통이랑 이 피로감 있죠. 그것 때문에 뭘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베개 하나랑 목 구조 이해한 다음에 다 사라졌어요. 큰 그것도 아니에요. 목에 8cm 정도의 베개를 벤다. 그러니까 베개 좋은 거 하나만 사도 삶이 바뀐다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 베개도 추천드릴 수 있는데, 뭐 필요하시면 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 유튜브에 보면 베개 한 개를 추천하는 게 있긴 해요. 네. 이거 마사지하고 침하고 그다음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침이 짱이긴 하죠. 침이 제일 나아요? 근데 이제 환의사마다 침 넣는 실력이 조금 다르니까, 진짜 근육적인 기법을 안 쓰시고 약간 전통 기법을 쓰시는 분이면 푸는 게 느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마사지 같은 경우도 마사지 사마다 실력이 너무 다 달라서요. 어떤 분은 그냥 몇 번만 슥슥 하는데도 목 근육 다 풀리고 막. 그래서 실력마다 조금씩 달라서 개별적 차이는 있는데, 뭐 어떤 걸 활용하시든 그 근육을 풀어준다는 기본적 목적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일 뒤에 계신 그 미모의 여성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목을 한번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목 그 근육을 푸는 운동 마지막 하나 하고 그다음 허리 넘어가고. 목이 너무 힘들 때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긴 한데요. 하나만 그냥 추천드리면, 목의 C커브를 그냥 살린다는 느낌, 목을 살짝 든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요 정도만 해도 도움되고, 여기서 손을 모았다가 목을 이렇게 뒤로 C컵을 만들어주는 약간 이런 게 제일 좋고요. 요 정도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론은 다 똑같아요. 목의 C커브를 만든다, 목의 긴장을 푼다, 이거예요. 목을 뒤로 넘겨요? 그냥 목을 뒤로 해주면서 목 C커브를 만들어주는 게 좋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해도 이제 만약에 목 굳은 게 안 풀린다 이러면 뭐 마사지 샵이든 뭐 한의원을 가시든, 아니면 그 정형외과나 마취통증학과에서 근육 푸는 주사를 맞으시든 어떤 걸 하셔도 도움이 되신다. 네. 일단 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목 쪽에 대해서? 네. 목하고 이 어깨 사이에 예. 제가 장어집을 해가지고 장어를 잡다 보니까 네네네. 이 근육을 많이 써요. 네. 이 부분이 맨날 이렇게 당기거든요. 그렇죠. 목이 앞쪽으로 간 상태에서 팔을 많이 쓰게 되면 여기가 짧아지면서 당겨지죠. 이 자가로 하실 때는 이쪽 근육을, 엄지손가락 같은 걸 누른 상태에서 목을 약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기법으로 풀 수는 있는데, 도무지 안 풀리면 침을 맞든지 아니면 그쪽 라인에다가 이제 뭐 주사를 맞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죠, 사실은. 너무 힘드시면요.
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받치고 자는 게 더. 그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베개가 옆에서 보면 이렇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누웠을 때는 또 뺨이 떠요, 궁중에. 그래서 그 뺨을 받쳐주는 공간만큼을 원래는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야 되는데 요즘 베개는 뺨도 받치게 이렇게 약간 여기는 들어가 있는 여기는 약간 뿔룩 올라와 있어요. 그 옆으로 해도 어차피 이 부분은 옆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푹신한 거여야 돼요, 잘 때는. 딱딱한 거를 하시면은 막 몸부림치다가 이상한 데 놓이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푹신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 베개 안에 소재가 라텍스로 있고 스펀지도 있는데 스펀지는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스펀지든 라텍스든 사실 확실한 방법은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과연 목이 개운한가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요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베개랑 베개는 전부 다 사가지고 다 해보고 완전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딱 추천하라고 하면 그 제품이 있긴 해요. 보통 이제 템퍼 밀레니엄 X 스몰을 추천을 드리긴 하거든요. 네, 그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지금 견본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스폰지냐 라텍스냐보다 자고 일어났을 때 내 목이 개운한가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수건으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수건으로 만드는 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수건 8장으로 최고의 베개를 만드는 법, 자기 목에 맞춤을. 근데 그거를 맨날 만들기가 힘들어요. 퇴근하고 왔는데 아이씨 또 만들고 있으면 화딱지 터지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막 그걸 만든 다음에 테이프로도 감아보고 뭐 했는데 결국 기성품을 완제품을 사는 게 결국 낫더라서 그냥 베개를 좀 추천드리고 있고, 이 베개가 좀 비싸거든요. 그 제가 추천드리는 베개가. 그래서 저렴한데 거의 비슷한 베개를 최근에 비슷한 찾아놓은 게 한 개 있긴 한데, 그래도 언제나 최고의 제품을 추천을 드려야 되니까 이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 회사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냥 추천만 드리는 거지. 지금 쓰시는 베개가 만약에 자고 일어나는데 머리가 개운하다면 그냥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베개를 목에 받쳐주셔야 되고 목 C컵을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 네. 특히 아주머니들 버섯 증후군이라고 여기 등 쪽에 불룩 올라오신 부분이나 승모근 증후군, 특히 여성분은 어깨뽕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깨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노. 나는 왜 이렇게 목이 앞쪽으로 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요거 계속 목을 풀어주시면 좋아집니다. 네. 베개 안 하고 자는 거. 베개 안 하고 자면 이 상태에서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이 약간 일자 쪽에 가깝게 되겠죠. 높게 베개를 베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목이 평평하게 될 거니까. 대신에 군대 가보면 가끔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나 수건형에 목에 대고 자시는 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목 쪽에 살짝 대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베고 주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 수건만 말아가지고 목에 대고 자세요. 그것만 해보세요, 진짜. 삶이 달라질걸요, 아마. 그러다 보면 이게 베개를 찾게 돼요, 나중에는. 그게 귀찮아서. 퇴근하고 왔는데 막 수건 말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으면 손도 힘도 없는데 베개는 그냥 이렇게 털썩 누운 끝이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 근데 수건은 문제점이 뭐냐면 수건을 말고 있어야 돼요. 이 목에 대려고. 베개가 없다 이러면 그냥 수건으로 만들어서 목에 대시면 돼요. 두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장을 말면 보통 그 정도 두께가 나오거든요. 대충 말아볼게요, 그냥. 원래 뭐 잘 만드는 법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두께만 기억하시면 돼서. 이렇게 말다가 자기 정도 두께 됐잖아요. 이거 슬리퍼잖아요. 수건이면 끝난다, 사실은. 요거 한 개만 알고 가셔도 사실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뭐 목 디스크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목이 앞쪽으로 갔을 때 최고의 끝판왕이 뇌경색 뇌출혈이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보통 생각하죠. 내가 지금 두통이 있는 이유가 뇌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 제일 많이 하시죠. 그게 아니라 반대로 목이 앞쪽으로 가서 굳으면서 뇌 쪽으로 혈액이 잘 안 가니까 터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뭐 선천적인 경우는 있는데 그거 퍼센티지가 낮고. 반대죠, 반대. 목이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뇌질환이 오는 거예요. 뇌질환이 와서 두통이 오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여기 뇌질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죠. 목이 앞쪽으로 가니까 여기 사각근이랑 흉쇄요돌근이랑 근육 양쪽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요게 딱 힘주고 있는 거예요. 헤드가 앞쪽으로 가서 그러고. 그럼 이제 막 목을 계속 뒤로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허리를 넣어야 돼요. 결국은 요 밑에 있는 핵심 코어,
코어가 잡히면 모든 게 끝난다. 그 유명 속담이 있잖아요. 남자의 생명은 여자의 생명은 골반. 그렇죠. 그게 결국은 코어 근육 말하는 거고, 코어 근육이 제대로 잡혀 있고 척추가 바른 사람은 보기에도 뭔가 편안해 보이고 건강하게 되는 거죠. 허리 건강도 똑같습니다. 허리 쪽 이제 한번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허리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게 왼쪽 그림 보시면 건강할 때는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몸통을 받치고 있는 것도 용수철이 허리인데, 허리 자체가 이렇게 정상적일 때는 여기 C커브가 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몸통을 받치는데, 여기 앞쪽으로 가게 되면 이 몸통이 앞쪽으로 쏠리죠. 그리고 식스팩이라 불리는 근육이랑 복직근이거든요. 뒤쪽에 있는 척추 길이근이랑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게 한쪽은 말리고 한쪽은 이렇게 되죠. 보면 그림 보시면 이렇게 불균형 상태가 되죠. 그러면 허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또 허리도 커브가 나가는 거예요. 보통 평평허리라 불리는 허리가 있어요. 말려 있거나 이렇게. 그래서 허리가 진짜 이쁜 분들은 보면 여기 약간 허리 보조개가 이렇게 살짝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허리가 약간 C라인이 잡혀 있거든요. 특히 운동 선수들 보시면 여기 허리가 마치 표범처럼 C커브가 잡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랑 여기만 잘 잡혀 있어도 척추 건강은 이미 절반 이상 끝났다. 둘 중 하나 중에는 허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 허리가 튼튼하면은 사실 척추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목이 앞으로 좀 덜 가거든요. 이제 허리는 폼롤러 놓기에는 조금은 목보다는 구조 자체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좀 적어서 보통은 수건을 까는 걸 제일 추천을 드리긴 해요. 이거 똑같은데 커브 정도는 그냥 네 번째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 정도의 두께를 허리에 받쳐야 되는데, 이 어디에 받쳐야 되는가의 부분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무릎 꿇고 앉아봐야 조금 더 알기는 하는데, 의자를 옆으로 해서 살짝만 무릎 꿇고 잠시 앉아 보실게요. 왜냐하면 이 포인트를 알아가셔야 허리 C커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무게 중심을 무릎 앞쪽이나 엉덩이 뒤쪽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랑 등 쪽에 옛날엔 단전이라 불렀던 코어 근육 쪽에 무게 중심을 둔 상태에서 양쪽 발이 겹치지 않게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 넣는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그럼 어디가 딱 그냥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 넣는다, 이런 느낌. 이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 넣어보세요. 여기 느낌 아세요? 요 느낌 이해했어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 넣어보실까요? 요 느낌, 여기 위치 기억하시겠어요? 되신 분. 내가 지금 허리가 들어가는 위치가 느껴진다. 되실 건데, 대부분? 안 되시는 분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허리 힘을 빼면요, 허리 약간 구부정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척추를 싹 세운 다음에 허리를 살짝 넣는다는 느낌을 딱 가져보시면 어디가 딱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거기가 허리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에요. 살짝 위에 맞아요. 그렇죠. 안 되시면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아니, 거기 좀 너무 인데? 자, 허리 힘 빼보세요. 구부정. 살짝 넣어보세요. 여기. 이해하셨죠? 허리 힘 빼보시고, 이 상태에서 허리 살짝 넣어보세요. 다시 힘 빼보시고 넣어보세요. 여기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딱 들어가요, 그냥. 이해하셨죠? 그거 잡으면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느낌을 아신 거다. 그럼 이제 의자 바로 하시고 앉아보시면 돼요. 의자 앉으실 때 엉덩이 바짝 붙이고 이렇게 앉으라 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허리 살짝 넣는 느낌을 한 상태가 하면 척추랑 몸이 바로 서거든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수건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허리에 대시면 됩니다. 대충 이 정도 높이쯤 될 것 같은데, 자, 이 의자는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대보세요. 아까 허리 넣어보세요. 좀 헐 편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의자들은 좀 고급 의자가 되면 허리 라인 쪽에 이 받치는 C커브가 있고, 요걸로 이제 가장 히트친 게 커블체어라는 의자거든요. 소년제 커블체어라는 의자가 있어요. 여기를 받쳐주는 의자가 있어요. 그거랑 운전으로 따지면 운전 쿠션들을 보면 허리에 이렇게 딱 받치게 됐거든요. 그 이 위치를 받치는 거예요. 한번 허리 대보세요. 약간 두께 살짝 해가지고 거기만 받쳐도 뭔가 편안해집니다. 아주. 한번 받쳐보세요. 한번 돌아가면서. 근데 저는 커브를 하면 허리가 더 아프던데 그런- 원래 허리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도리어 반대로 커브가 잡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허리가 보통은 경첩 운동이라고 앞쪽으로 굽히는 동작을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앞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반대로 배를 너무 내밀어서 이런 자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허리를 더 받치면 더 아프겠죠. 그래도 받쳐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요, 그런 경우 안 받치셔도 돼요. 그래도 가볍게 받치는 상태, 통증 없는 상태 잡아주는 게 좋죠.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너무 커브가 센 경우는 또 아파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신 것 같은데. 거기 위에 앉으면 더 허리가 아니요. 커블 체어는 추천 별로 안 드려요. 커블 체어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여기 들어가는 위치 있죠? 거기를 안 받친다는 게 문제예요. 커블 체어 앉았을 때 왜 허리가 아프냐면 여기 아까 자기가 들어가는 위치 제가 잡으라 했죠. 거기에다 커블 체어 만약에 받치는 부위가 똑 잡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마다 다 거기 위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수건은 자기가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커블 체어는 어떤 커블 체어는 앉으면 편하고 어떤 거 앉으면 허리가 아파올걸요. 막 도리어 뽀개는 거죠. 딴 데에 수건을 댄 느낌이에요. 그럼. 그래서 그 커블 체어 하시면 안 돼요. 커블 체어를 추천을 드리면서도 안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앉아보시고 편해야 돼요. 허리가. 핵심은 똑같아요. 요 C커브를 잡아야 되는데 딴 데에 받치는 거죠. 그 커블 체어 위치가. 지금 편안한가요? 본인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냥 앉는 것보다 그냥 앉는 것보다 훨씬 낫죠, 당연히.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척추를 세우잖아요. 약간 여기 손가락 약간 들어가요, 원래. 근데 사실 엉덩이만 바짝 붙이고 척추 세우고만 있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럼 신경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말씀드린 거고 커블 체어가 잘 맞으면 그 라인을 받치는 커블 체어가 있겠죠. 그럼 받치면 되는 거고 의자에서 여기 허리 받치는 라인이 좀 좋은 거 사람들마다 나는 편한데 너는 왜 안 편하지?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골반이랑 들어간 라인 C커브가 위치가 달라서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신발 사이즈를 안 맞는 걸 신고 있는 거죠. 방금 질문을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저는 마이클 조던이 신는 농구화를 신어봤는데 도무지 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발이 불편하더라 이런 건데 그럼 신발 사이즈를 봐야 돼요. 커블 체어도 사이즈랑 위치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일반 시중 커블 체어는 보통 한 170 정도 남성 기준으로 보통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쳤을 때 안 맞을 수 있죠. 여성분들은 특히. 그래서 여자들은 이 커블 체어 왜 쓰노? 막 이러면서 막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커블 체어가 못된 게 아니라 사이즈가 안 맞은 거다.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신수혈이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허리가 아플 때 여기를 눌러주면 아주 좋다. 근데 여기가 그 아까 들어가는 자리 근방이에요. 엉덩이를 봤을 때 여기 골반 라인 이렇게 있는 거에 잡혀지거든요. 거기서 한 두 손가락 정도 마디 위로 올라가면 이 위치예요. 그 여기를 눌러주시면 남자는 정력이 좋아지고 이제 여자는 S라인이 생기면서 자궁 쪽이나 골반 쪽이 아주 좋아져요. 그리고 신장 기능 강화, 만성요통의 구시가 돼 있죠. 하나를 누르라면 허리는 여기 누르시고 목은 여기 누르시면 되는데 이것도 기억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냥 수건이나 폼롤러로 풀어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오늘 다른 사람보다는 10배 이상의 체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가셔서 이제 이상한 둥글둥글한 원장이 참 좋은 정보를 줬구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허리 눌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여동생 같은 경우도 한번 허리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 눌림이 심해서 횡단보도에서 걷다가 주저앉았거든요. 그다음 못 걸었어요. 원래는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침이랑 방금 말씀드린 허리 C커브 살리면서 다시 또 걸을 수 있게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평평이 되면서 꽉 눌러버리면 이 신경들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 저림이나. 사실은 근데 모든 건 수건 2장으로 해결이 끝난다는 거. 내가 택시를 탔다. 택시 오래 타시면 허리 엄청 아프거든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요. 한 택시나 뭐 버스 2시간 타면 죽을 것 같다 느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수건을 찾아야죠. 수건이 없다 그럼 잠바를 벗으세요. 잠바를 벗으시고 뭐 정 안 되면 핸드백이라도 허리에 대세요. 이제 다 알잖아요. 몇 센치도 기억할 거 없어요. 그럼 자기 요것만 해가지고 두께를 맞추라고요. 제가 왜 계속 여기 보면 4번째 손가락 높이라고 적어놨겠어요. 목 쪽에서도 맥켄지 운동이라고 턱을 당기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목이든 허리든 긴장을 유발시키는 상태가 되면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요. 힘을 안 들이고 있는데 자세가 발라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통증이 있는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허리 운동 중에 최악의 운동 중 하나가 윗몸 일으키기거든요.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 중에 헬스장 가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답이 없다, 나는 허리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것 같다 이래서 막 윗몸 이렇게 열 나잖아요. 그럼 허리가 박살이 납니다. 왜 박살이 날까요? 왜 박살 날까요? 그렇죠. 왜? 우리 맨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맨날 이거잖아요. 맨날 이거 아니에요? 허리 앞쪽 굽힌 동작만 하지 않나요? 반대 동작을 해야 돼. 그 허리가 들어가는 운동들. 그럼 들어가는 운동들은 많죠. 뭐 런지 동작 이런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들어가는 운동은 다 돼요. 근데 이 동작들마저도 통증 있으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왜 윗몸이랑 크런치가 좋다고 하는가? 이건 허리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 길이끈이랑 복직근이 정상이면 그걸 하면 강화되겠죠. 근데 이게 박살난 사람인데 더 박살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만약 한 가지 해야 된다면 엎드린 자세에서 상체를 약간 들어주는 운동이 좋아요. 왜냐면 C컵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아픔 하시면 안 돼요. 저분도 목이 안 좋으시거든요. 빨리 폼롤러로 목을 풀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과긴장을 유하는 것도 별로 좋진 않아요. 뭐 이런 동작이라도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하면 긴장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릴렉싱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자려고 누울 때 허리 아플. 아, 그렇죠. 그때는 저 폼롤러를 허리에 대면요, 허리가 빠개질 거예요. 왜냐면 너무 아파가지고 못 대요. 그래서 수건을 아주 얇게 살짝 가로로 대주시는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것도 아프면 눈곱만큼의 수건을 깔아서 약간 C컵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만약 그것도 힘들다 싶으면 약간 엎드린 상태를 만들어서 나쁘진 않아요. 허리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 허리 너무 아프면 도무지 안 되겠다면서 엎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그냥 본능적으로 허리 앞쪽으로 나간 거를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폼롤러로 허리를 풀어주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잘 때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뒤척이다가 막 대각선으로 되고 이러면 다 삐뚤어지겠죠, 몸이. 그래서 그걸 베고 자는 거는 추천 안 하고, 수건이면 헝클어져도 사실 무게 분산이 그렇게 안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저거 9.5cm고요. 이상적 높이는 네 번째 손가락 정도 높이를 받치는 거고, 저 9.5는 말 그대로 조금 더 커브를 만들면 풀어줄 때, 허리에 베고 자는 거는 수건으로 더 낮게 해주세요. 사실 요 정도의 높이에 딱딱한 걸 대시면 아마 허리 아플 가능성이 커요. 생각보다 허리는 가동성이 좀 적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장기도 있고, 목은 딱 움직임을 위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허리는 장기도 있고 이렇게 뭐가 많아서 가동 범위를 이거 이상만큼 막 왔다 갔다 앞뒤로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대보시면 아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수건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받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운동 같은 거는 이제 수영에서 평영이라든지 접영 같은 운동처럼 C를 살릴 수 있는 운동들이 좋죠. 제가 누워 있으면 이렇게 일자로 누웠다고 생각하는데 좀 몸이 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 좀 허리가 좀 비틀려서. 보통 이렇게 일어서셨을 때 골반이 있고 척추가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척추 측만이 약간 있을 수는 있거든요. 특히 골반이나 다리 길이가 다르면 바로 좀 틀어져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정도가 만약에 너무 심하면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큰 문제가 없다 싶으면 꼭 치료까지는 안 하셔도 되죠. 운동이라든지 생활로 잘 맞춰 나가시면 좋죠, 사실. 제가 보신 분 중에서는 가장 심한 척추 측만인데 건강하셨던 분이 한쪽 팔이 없으신 남성분이 계셨는데, 조기 축구 회장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척추가 한 팔이 없으니까 가다가 크게 휘어졌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돼야 맞는 게 몸 균형이 이쪽 무게가 없잖아요. 그래 척추가 휘어졌는데도 도리어 더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나 안 맞나가 중요하지, 척추 휜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꼭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척추 측만이 너무 심하면 치료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거 치료 잘 하긴 합니다. 가끔 피곤하고 그럴 때 여기 목부터 해서 목이랑 어깨랑 등 여기 라인까지 여기가 쫙 다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등부터 여기 허리까지 다 아픈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그 영상에 제가 찍어놓은 게 있긴 하지만 저 폼롤러로 누워서 풀 수 있는 운동이 있긴 해요. 만약에 이 누운 상태라 치면요, 폼롤러를 이 상태에 놓고 눕잖아요. 손을 목 뒤로 깍지 않게 보세요. 이 상태 팔꿈치를 약간 모으고, 만약 바닥이라 치면 등이 이렇게 C처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길 기점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제 유튜브 가면 있긴 해요. 그게 가장 좋고 저도 매일 해요, 사실은.
그것만 계속 하셔도 일자목 터틀넥은 병원에 안 가시고 스스로 고치실 수도 있어요. 심하지만 않다면. 근데 심하면 확실히 좀 치료는 필요하겠죠. 뭐 근유한제를 하시든 아니면 한의원에 침을 맞으시든 뭐 뜸을 하시든 마사지를 받으시든 뭐 자가로 하시는 건 요가 같은 것도 괜찮겠죠.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걸로 척추 분절을 푸는 운동들도 아주 추천드리죠. 돌고래 수영이라 불린 저 병은 거의 이런 식으로 척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영하신 분들은 척추 쪽에 거의 문제가 없으시죠. 단점은 3개월 정도 건강이 악화된다는 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속 물만 먹고 호흡도 못하고 막 허우적대면서 저만 해도 수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뭐 부산 기물개라 불릴 정도로 옛날에 열심히 수영했지만 허리 건강에 사실 제일 좋은 운동은 그냥 걷는 겁니다. 허리 척추를 가볍게 이렇게 세운 채로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통증이 없는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허리가 많이 좋아지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윗몸 일으키라든지 이런 운동들은 좋아진다면 하는 거지 허리가 뽀개져 있는데 하면 더 뽀개는 거다. 접혀 있는 종이를 계속 더 접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의자에 사무용 의자가 아니라 집에 소파 이런 게 있잖아요. 소파에 앉을 때는 사실 이 등받이 같은 게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때도 그러면 수건 같은 거 되게 많이 되죠. 해주면 그게 소파가 허리 건강에 최악이죠. 다 뭉개잖아요. 목 커브도 뭉개고 허리도 뭉개고. 근데 편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소파에 보면 쿠션을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장식용이 아니고 원래 이 허리 C컵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소파에서 주무시면 자고 일어나면 목 어깨 허리 아파 보신 적 되게 많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오늘 요거 이해 하나로 끝났죠. 사실은 뭐 더 깊은 해부학적인 용어라든지 뭐 혈자리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모르셔도 돼요. 그런 건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지. 요 라인 해부학적 이해만 하시면 그냥 사실은 끝난 거예요. 네. 극심한 스트레스나 초긴장한 상태가 딱 되면 머리까지 막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오래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운동을 하시면 되지? 금방 풀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폼롤러가 답이에요. 그 폼롤러를 목에 대고 뒤로 그냥 누워버리세요. 여기 만약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제가 바닥에 힘주고 있을게 뒤로 기대해보세요 목을. 네. 그 좌우로 돌려요. 이거면 시원할 건데요? 시원해요. 엄청 시원할걸요? 네, 엄청 시원해요. 세상이 행복해져 옵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이게 3,000원이잖아요. 3,000원. 일부러 싼 거 가져왔어요. 왜? 우리의 행복은 가까이 있다. 허리랑 목 건강을 잡으셨으면 이미 거의 절반은 끝난 거고요. 나머지 근육들에 대한 이제 건강 부분에 약간 추천드리는 거는 목 어깨가 이미 끝나면 나머지 부분은 순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타이어가 펑크가 잘 나는 이유는 사실은 차체가 틀어져 있거나 무게중심이 안 맞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팔, 다리나 어깨나 이런 데가 저리거나 뭔가 이상 감각이 오는 거는 팔이면 거의 대부분 80% 이상 목 어깨가 문제고요. 다리 쪽이 문제면 허리가 박살나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보시면 막 무릎 쑤신다, 뭐 다리 쑤신다, 관절이 오시는 건 거의 허리가 앞쪽으로 구부정하신 할머님들이 많이 오세요. 드라마에서 막 아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막 뒷목 좀 으악 쓰러지잖아요. 그 목이 앞쪽으로 가 있는데 이 막 심장박동까지 올라가고 뭐 화딱지 나는 생겨봐요. 혈압이 막 팍 올라가겠죠. 이런 정상 상태에서 이 화가 났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엄청 많이 뛰거든요. 왜? 위기 상황이다. 이거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뇌 좀 풀가동에 심장이 뛴다고요. 그러면 혈액이 뇌로 쫙 올라갈 거잖아요.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혈액량이 증가하고 막 두뇌가 뭔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돌아가. 주먹과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힘이 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목이 굳어 있을 거잖아요. 그 혈액량이 느는 순간 어떻게 돼? 원래 교통정체 상태야. 원래 8차선 도로에서는 교통량이 늘어도 문제가 없는데 여긴 다 막혀 있잖아요. 사실 8차선이지만 목이 앞쪽으로 가 있으니까 뭐 2차선도 안 돼. 그럼 이게 올라가다가 교통사고가 빡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뇌 쪽에서 터지면 뇌경색이, 막히면 뇌경색이고 이제 터지면 출혈이죠. 그래서 이제 혈압 올라가서 뒷목 으악 쓰러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이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이제 혈압이 확 올라가니까.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그 교감신경 활성화, 뭐 부교감신경 활성화. 사실 교감신경은 생물 시간에 이제 배울 때 교감 선생님이 나타났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럼 이제 교감 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심장 박동이 커지고 호흡도 막 가팔라지고 신경 집중되고 부교감신경은 교감 쌤이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 릴렉싱인데 스트레스성 두통 이런 말 너무 싫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원인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교감sem이 나타났다. 어떤 스트레스성 상태인 거예요. 목이 앞쪽으로 가면서 뭔가 집중한 상태를 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손만 약간 올리면 싸우자가 돼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위기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있는 게 교감신경 상태를 보시면 돼요. 부교감신경 상태는 몸을 뒤쪽으로 기댄 상태에서 편안하게 쉬는 릴렉싱 상태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집중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목이 앞쪽으로 가게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계속. 목과 허리가 괜찮은 상태면 순환이 손끝까지 잘 되게 되는 거고 목은 거의 팔을 거의 지배하신다 보시면 되고 허리 쪽이 다리 쪽 순환을 좋게 한다. 여기서 조금 더 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 추천드리는 건 반신욕을 제일 추천드리기는 해요.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배꼽 높이 정도까지 물을 채운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을 밖으로 빼야 돼요. 이 차이가 엄청 크게 작용해요. 반신욕이 제대로 된 방법은. 그러니까 손을 안에 넣고 있으면 반신욕인데도 한 절반짜리 반신욕이라서 효능이 크게 안 나요. 처음 시작은 1분 정도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15분 정도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게 뭐 핑 돈다거나 너무 힘들면 중단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목침, 발목 자극하는 거는 이제 이런 폼롤러 같은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리가 있잖아요. 할머니들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셨죠? 이런 것도 상당히 발순환 쪽엔 도움이 되세요. 종아리 굳은 것도 상당히 풀리고 헬스장 가시면 이게 막 돌돌이라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거든요. 거기 맨날 아주머님들 막 엄청난 그 대결전을 펼치면서 어떻게든 거기를 잡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이 종아리만 풀어도 생각보다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순환적인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뭐 나머지 뭐 운동이나 체조를 순환 좋게 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옆으로 누웠을 때 네네. 허리가 아프면 바디필로우 같은 거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아주 도움되죠. 특히 무릎 쪽에 끼고 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원래 인간은 산모가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주는 양수 속에서 원래 아가는 원래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사실 인간한테는 근본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양수 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척추가 삐뚤어질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보통 잠자리는 푹신한 데 자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바디필로 끼우는 이유가 양수 상태처럼 약간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주면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옆으로 자는 거라든지 바로 자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바로 자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중력권에 있으니까 양수 속에서 잘 수 없으니까요. 근데 어차피 몸부림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세든지 다 보면 결국은 약간 어릴 때 양수 자세라던가 아니면 중력 상태에서 맞는 올바른 자세로 자기 위해서 막 뒤척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내용 같은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약간 방향성만 바꿔줬는데도 크게 좀 다가오시는 부분이 약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건강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진단이랑 정확한 원인 자체를 아시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문인들이랑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핵심 사항을 알아가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오면 답이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술을 전혀 할 필요도 없는데 가끔 수술을 권유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수술 옳다, 뭐 침이 옳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이랑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단을 좀 잘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목허리면 목허리 전문으로 하시는 뭐 정형외과나 한의원 선생님들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 거고, 전문인들과 빨리 상담을 하는 게 건강을 지켜나가시는 데 좋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많은 한의원이랑 뭐 정형외과든지 치료 많이 받아보시면서 나중에 저 김정민을 기억해 주시면 제가 좀 열심히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병원을 많이 가보시길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고 제가 못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피부에 정통하시겠죠. 그러니까 마취과 선생님은 또 마취과를 잘하실 거고 이런 식으로. 무슨 어느 분야를 제일 잘하시는 저는 그 이거랑 이제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전문이랑 이제 척추 건강 쪽이 전문이고,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체형 교정도 전문이긴 한데 그건 좀 잘 안 알려져 있을 거예요. 뭐 골반 틀어진 거나 아까 말씀드린 뭐 척추 측만증 같은 거는 제가 잘 고칠 수는 있죠.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 혈회라고 이 무릎 안쪽에 여기 한 엄지손가락만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다리 쥐 났을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종아리 앞쪽에서 이 중간 정도 여기 눌러주시면 좋고, 종아리 뒤쪽은 이 반대편에 여기 눌리는 데가 있어요. 종아리가 있으면 뒤쪽이요, 뒤쪽.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4개 정도 아신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쥐가 온 위치 있죠. 위치에서 가까운 데를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쥐가 난 곳이랑 가까운 자리랑 혈자리를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가까운 이 제가 말씀드린 위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한 손으로는 혀를 잡아 당겨주시면 조금 더 좋긴 해요. 네, 이게 횡격막 미주신경이랑 연결돼 있어서 다리 쪽 쥐나는데 좀 약간 도움이 되거든요. 그 정도만 아셔도 발에 쥐나는 데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세이크럼 네. 네 디스크 탈출돼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뭐 C컵을 확보하는 게 지금 여기에도 도움이 돼. 되죠. 네. 아무래도 여기 C컵을 확보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가 L4-5 라인인데 골반 여기 골반 자리가 L4 라인인데 그 밑에 2칸 정도가 S1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C컵만 잡아도 열리죠, 상당히. 그래서 이제 막 허리 아프신 분들은 수건대고 이 허리 쪽 라인 따뜻하게만 해도 공간이 약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거꾸리라고 허리 매다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통증이 없는 선에서 하면 생각해 보시면 약간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 있잖아요. 심하게만 하지 않으면 약간은 도움이 되기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C컵을 잡아서 운동이 제일 낫긴 하겠죠. 운동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산책하라고 하세요. 하루에 통증 없는 선에서 허리를 펴고 걸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지팡이 쥐고 앞으로 굽히면서 걷기 때문에 허리가 더 나가는 거예요, 돌이. 무조건 걷는 건 건강에 좋아요. 막 하루에 10,000보 걷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무병장수를 할 수 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 보신 척추를 허리를 살짝 넣고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바르게 걸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허리를 막 굽히고 걸으면 돌이 다 박살낸다고 보시면 돼요. 등산하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감 있게 허리 딱 넣고 열심히 이렇게 건강하게 허리 펴면서 등산하시는 분은 나중 보면 갈수록 몸이 좋아져요. 근데 막 구부정하게 등산하기 싫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가면 나중에 많이 엉망진창이에요, 보면. 허리를 어떻게 잡고 걷느냐 안 걷느냐에 따라 크고, 자전거도 맞아요, 자전거도. 사이클을 했는데 허벅지나 허리가 막 더 막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다 자세히 보시면 막 이 허리 앞쪽 굽혀가지고 막 근데 보통 사이클 탈때 이렇게 허리를 넣으면서 이렇게 타야죠, 되도록이면. 근데 보통 이렇게 근데 만약에 경륜을 하신다, 대회를 한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공기장을 줄이게 숙여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워낙 많이 타셨기 때문에 아마 허리 건강이 좋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크죠, 선수들이니까. 이 경첩 운동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는 허리를 박살낼 수밖에 없는 게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그 라운드 숄더인데 라운드 숄더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C컵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그 점에 도움이 돼요. 엄청 좋죠. 라운드 숄더도 없어져요. 저만 해도 압도적 라운드 숄더인데 운동 많이 해서 좋아졌고, 여기서 이제 라운드 숄더 더 펼 수 있는 운동들을 하면 좋긴 하겠죠. 폼롤러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척추에 가로로 돼가지고 이렇게 라운드 숄더를 펴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단순한 지식 같지만 제가 압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린 부분이거든요. 약간의 특정 분야의 전문인이 터치만 살짝 해주는 거랑 생각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삶의 질 올라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컴퓨터 같은 경우도 뭐 코딩 약간 하실 줄 아는 분이 폰만 건드려도 좋아진다든지, 뭐 헤어 디자인도 마찬가지겠죠. 뭐 저만 해도 오늘 헤어 디자인보다 잠깐 머리 좀 맡겨 온 건데, 저는 머리 만질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전문인 분들이 약간만 도와줘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뭐 의료든 어떤 분야든 전문가분과 어떤 상담과 약간의 방향성만 가지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있을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강의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